안녕하세요. 레드앤블루입니다. 2021년 10월 17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장 설명에 앞서 현재 시황과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 여자 적어봤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의 테이퍼링의 영향이 이제 소멸되고 미국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 또한 흥다 재료에 대한 어떤 영향이 줄어들면서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코스피도 382.50을 지지하고 2차 두 번이나 지지하고 상승으로 돌았었습니다. 네, 그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제가 선물 옵션을 거래하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밝히고 싶은 것은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닙니다. 실제 일을 하면서 선물 옵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조금 뭐 선물 옵션의 어떤 뭐 이론이나 실전에 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선물 옵션 거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유튜브를 보면 훌륭하신 많은 이제 뭐 좀 유료 회원을 가지고 리딩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자기만의 그 이제 진입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매매 원칙이 있다고 보는데 보통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매매 원칙보다는 그 리딩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진입과 청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리딩 하시는 분을 따라가게 되면 만약에 리딩을 한 분을 따라가서 실패를 했을 때 오는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혼란, 이 사람을 계속 믿고 가야 될지 아니면 자신 나름대로의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의 어떤 기준은 참고를 하시고 자기만의 진입 기준을 가지고 자, 그분이 만약에 진입을 어떤 방향성으로 진입을 시도했을 때 본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본인의 기준 뭐 기준으로 하면 가격이겠죠. 가격이나 시황 상황을 보고 그게 협족했을 때 진입하면 좀 더 확률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6년 이상 국내 선물 옵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당일 시가입니다. 그리고 전일 종가도 중요합니다. 전일 종가는 오늘 장의 상승인지 하락인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겠죠. 참고로 나스닥의 경우도 당일 시가와 전일 종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상승이냐 하락에 따라서 이제 주도 세력들의 싸움을 해서 이긴 세력의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다고 하면 당일 시가와 전일 종가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에서 위에가 있으면 상승 방향이 강하고 아래에 있으면 하락의 방향이 강하고 또한 전일 종가를 지지를 받으면 다시 올라가겠구나.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 시땅에서 이제 9시에 딱 장이 시작하는데 그때 뭐 시가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때 진입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 아닙니다. 어떤 웨이브를 가지면서 파동을 가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뺐다가 올리고 하락을 해도 올렸다 내리기 때문에 장 시작과 함께 진입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장 시작과 함께 진입했을 때는 또 청산을 하지 않고 또 물타기를 해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못 지켜보겠다 하더라도 5분, 그게 너무 짧다. 10분, 15분, 30분, 아니면 10시 후에 거래한다. 그런 걸 하시면 좋고요. 그런 시간 기준을 잡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그 시간 내에 자기 기준에 맞으면은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더 성공률을 높이지
있지 않을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선물 옵션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승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좀 가진 게 필요하다. 그리고 당일 시가에서 딱 가격이 시작했을 때 가장 가까운 마디에서 양옵션 교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시가와 가장 가까운 마디, 행사가, 거기에서 양옵션 교차의 승부가 중요한데 그 승부가 그날 하루의 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시가와 양옵션 교차의 승부, 그걸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야간 선물 지수와 항생 선물 지수의 방향을 참고해야 됩니다. 뭐 저희 시장은 오롯이 한국 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모든 대기업들은 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지수의 흐름에 저희 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저희 그 국내 선물 옵션 시작 전에 이미 7시, 오전 7시부터 거래가 되고, 항생은 10시 20분, 15분인가요? 아니, 10시 20분부터 시작할 겁니다. 10시 20분부터 시작하고, 이제 중국장은 10시 반부터.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때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중요합니다.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미 저희 국내 선물 시작 전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상승이 될 수 있지만 저희 장이 시작하고 나서 그 방향이 어떠냐를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고, 항생의 경우도 우리 장이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항생이 이제 장 초반에 이게 상승으로 같이 가는지 아니면 반대로 가는지, 반대로 가도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가다가 멈추고 다시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시간으로 나스닥 야간 선물 지수와 항생 신물 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9시와 9시 반 사이에 나스닥 야간 선물의 방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10시 20분과 10시 30분 그 사이에 항생 선물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 30분 정도, 9시에서 9시 반, 그리고 10시 반에서 10시 20분에서 10시 50분 또는 11시까지의 항생 선물 지수의 방향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한국 선물, 국내 선물 옵션에 방향 갔다가 눌림이 오면은 한번 배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방향을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만 보더라도 저희 장이 이제 갭으로 떠서 상승을 하고 거의 뭐 2포인트 가까이 이상 상승했다가 시가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항생이 치고 올라가니까 저희 장도 초반에는 항생이 좀 빠졌죠. 빠지니까 이제 저희 가격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항생이 가니까 저희 장도 다시 밀고 올라갔잖아요. 395까지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선물만 거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선물의 포지션에 대해서 옵션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만기 때 모든 만기 때 선물 한 계약과 옵션 한 계약은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 해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에서 오래 살기 힘들다. 그것은 오래 거래하면서 돈 벌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물만 했어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옵션의 포지션을 이해하고 프리미엄을 이해하고 선물과 옵션이 가치가 똑같다 는 것을 이해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내가 진입을 잘못했더라도 해지는 여기부터는 내가 해지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수익을 리미트를 시키고 이후에 반등했을 때 해지를 풀고 해지를 청산하고 본 시세로 갈 때 물타기 해가지고 가겠다. 뭐 그런 접근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계속 매매를 하게 되면 똑같은 가격에서 제가 매매를 해가지고 한 뭐 300만 원 정도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내 선물 옵션은 이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어떤 장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 장세를 뒤집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침에
어떤 세력의 이제 물량이 태워가지고 방향을 잡고 갔는데 그걸 거꾸로 가려면 그 금액을 다 이기고 밑으로 이제 위로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장 초반에 형성된 그 방향성은 좀 반대로 가기가 좀 힘들다. 물론 아닐 때도 있죠. 보통 이제 아닐 때는 항생이 갑자기 폭락한다. 그러면 저희 장세가 상승하더라도 이제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스닥 야간 선물이 또 갑자기 꽤 많이 폭락한다. 그러면 방향성이 반대로 그 방향에 따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잘 참고하시고, 그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국내 선물 옵션을 한번 옵션 10월물 마감 시황입니다. 10월물은 387.35 당일날 시가를 찍고 387.50 387.50의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1.51이 387.50에 1.51이고 0.04가 387.50에 0.04 푸시입니다. 교차 콜이 계속 이겼죠. 그러면 지수는 위로 갔고 결과적으로 선물은 389.40. 요거는 이제 10월물은 만기가 되면 3시 20분에 마감을 합니다. 근데 옵션은 10시 20분에 마감을 합니다. 선물 12월물은 3시 45분까지 계속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수는 옵션이 마감하는 그 시간 3시 20분의 가격하고 요 가격은 다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 가격은 389, 390 아래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현재는 387.50은 죽지 않았고 390에 1.15도 죽지 않았습니다. 두 값의 합은 2.5. 요 값을 빨면은 390에서 1.15를 빼면은 대략 388.85네요. 388.85. 그 다음에 1.5를 더하면 389 정도 되겠네요. 요 사이 가격에서 마감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가격도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자, 이게 하는 것은 이제 외 가격은 407에서 시작했는데 7각 7 정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반대 가격은 죽었습니다. 왜냐? 죽었기 때문에 등가 389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다 이제 0으로 수렴했습니다. 프리미엄이 다 제로로 간 겁니다. 프리미엄이 다 제로. 이제 내재 가치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7에서 27, 14. 콜 매수한 것도 수익이 괜찮았네요. 프리미엄은 죽는다. 그리고 양옵션의 합은 2.5다. 그리고 선물 한 계약과 옵션 한 계약은 옵션 만기에는 같은 가치를 가진다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설명한 이유는 2021년 12월물은 9월물 2021년 9월물에 스위칭이 된 게 이제 10일입니다. 10일입니다. 10일 때 이 가격이 407.50입니다. 12월물이 407.50에서 시작을 했는데 쭉 이렇게 빠져버렸죠. 382.50까지 빠져버리고 다시 반등을 줘서 394.50까지 가 있습니다. 자, 382점이 두 번 이렇게 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4.50까지 갔죠. 자, 1차적으로 이 400은 2021년 선물의 어떤 저가 마디입니다. 최저가 마디였는데 이게 붕괴되면서 완전 쭉 빠져버렸죠. 그리고 저가는 382.50으로 갱신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2021년 선물의 경우는 400을 돌파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 이 선물지수 400을 돌파하지 못하면 주식 현물, 삼성, 모든 그 주식에 대한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은 손실이 나 있는 거죠. 400이 최저가였는데 그럼 평균으로 봤을 때 400이 최저가로 하면 400에 가도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은 손해고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다 손해입니다. 하지만 주식하고 선물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물을 하신다면 선물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407.50, 400, 382.50입니다. 결과적으로 382.50이 올해의 최저가 마디이기 때문에 최저가 마디에서 다시 반등을 줘서 올해 평균 최저가 마디인 400을 돌파하지 못하면 상승이라고 아직 말하기는 이릅니다. 400을 돌파한다면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좀 대응하는 게 장을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차트를 보시더라도 현재 가격대가 407.50에 가장 많은 거래가 되어 있죠. 그리고 382, 요 382에서 385, 요 하락마디에서 많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은 407.50까지 가는 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 그리고 400을 돌파하지 못하면 382.50으로 다시 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또 지지가 되면 다시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 볼 것은 407.50, 400, 382.50. 하지만 지금 추세는 계속 위로 가고 있다. 우상향이다. 400을 돌파하느냐가 관건입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407.50을 돌파하면 이거는 더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2월 물도 12월 둘째주 목요일날 끝나죠. 그러면은 지금 11월 물이니까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2달 정도. 그렇죠. 2달 정도 남았죠. 그때 어떤 종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400이 최저가 마디이기 때문에 좀 미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거는 예상이고 가격을 저희가 보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옵션 11월물과 선물 12월물을 잘 대응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00을 돌파하면은 이거는 상승이 더 강하다. 기준은 400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넘어갑니다. 옵션 11월물이 10월 15일 날 시작했습니다. 392.50에 시작했고요. 양옵션 교차 가격이 대략 3.96 정도. 처음에 더 위에서 됐지만 3.967 정도 생각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392.50 여기서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가 있는데 1차적으로 3구를 잡아야 됩니다. 맞죠? 잡아야지 397.50 주고 400 잡는데 보통 옵션은 옵션물 초반에는 힘싸움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제 기준마디가 392.50이니까 392.50으로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도 한번 왔다 갑니다. 그리고 왔다 가는데 이게 붕괴되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지를 받으면 그러면 저희는 400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는 11월물 양옵션 392.50에서 교차 가격이 대략 6.967 정도 된다. 여기서 콜이 위에 있고 풋이 아래에 있다. 자, 그리고 요거 잡았죠. 그럼 여기에 또 요거 잡으면은 차례대로 다 잡습니다. 그러면 395에서 6.29가 7.08하고 또 교차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 392.50에 시작했다.
교차 가격은 6.96 정도 된다. 그리고 출발 마디에서 지금 올라가 있다. 가면 395를 돌파를 무조건 해야지 위로 간다. 여기서 튕기면은 392.50으로 다시 옵니다. 여기서 다시 튕기면 또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0월 10일 금요일 야간 선물. 나스닥이 또 상승해버렸습니다. 초반에 S&P 500하고 다우지수가 상승 계속 포지션했는데 나스닥은 좀 밀렸습니다만 결국은 치고 올라갔다가 또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은 392.50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시 395를 돌파했습니다. 395. 자, 가격은 아직 돌파하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야간에 이제 풋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도 그렇게 뭐 4,780 거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뭐 월요일은 6.4하고 6.61이 교차해가지고 누가 이기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선물 지수는 395를 지지하는지 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월요일 대형 전략은 뭐 종가 394.60, 자, 야간이 395.50, 자, 상승을 했다. 한마디 정도, 한마디는 아니고 1,00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1월 옵션 출발은 392.50이다. 자, 일단 11월물은 자, 방향은 위로 일단 정했다. 자고 뭐 크게 조용없고 395에서 교차해서 6.5 또는 6.96 돌파하면 콜 진입. 푸존 395 6.5 6.96 상승하면 풋 진입 유효. 설명드린 대로 옵션 월물 초에는 흰교류가 심합니다. 큰 변동성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줬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가격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면 되고 이거 뭐 그렇다는 거지 뭐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일단 11월물은 우상향이다. 당장은 395에서 양옵션 교차해가지고 누가 이기냐. 선물도 똑같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395 마디 돌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400,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407.50. 자, 하나의 경우는 일단 11월물 옵션이 위로 선택을 했으니까 392.50 출발 마디를 붕괴 전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다. 결과적으로는 선물 상승, 콜 매수 또는 풋 매도에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추세는 상승과 보합이 우세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392.50이 깨는지 붕괴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392점에 오지 않으면 그냥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400이고 2차 목표가는 407.50이다. 옵션 12월 본물이 거래된 마디가 407.50이다. 그리고 2021년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400이 최저가 마디였다. 그런데 최근에 붕괴를 하고 382.50까지 내려갔다가 두 번의 반등을 줘가지고 지금 올라왔다. 그러면 1차적으로 400은 돌파하기 위해서 트라이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레드앤블루였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